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 대학 교수 3,000명 이상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학생들 또 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교수들 3,000명 이상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많은 수죠. 교수들이요, 제가 보다 보면은, 저도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수줍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수들의 직업 특성상 학생들하고 접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교수들이 또 그런데 기록도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수들 3,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어제 통계로는 한 3,400여 명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엄청난 수입니다. 교수들 3,000명이. 과거 최순실 사태 때 한 2,234명이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한 배 반, 1.5배 이상. 문제는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제 그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열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맥락입니다. 수호지심, 맹자에 나온 이야기인가요?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좌파들, 특히나 조국은 수호지심이 없는,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레스 시대라니 국립원태는 안 됩니다. 국립여인숙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루케로님 권력, 돈 한 가지만 했어야지. 좌파들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과유불급이었다. 맞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지금 교수분들이 4,000여 명, 3,396명 어젯밤 기준으로요. 어젯밤 7시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변호사들 또 수백 명, 의사들 또 수천 명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는요. 이 정권은 그런데도 마이웨이하겠다는 거 보니까는 저는 솔직히 이 정권이 참 깝깝하다. 마이웨이 하니까는 좀 잘 되기도 하긴 했어요. 저들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참 깝깝한 족속들입니다. 네, 깝깝한 족속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들어요. 교수들 들고 일하니까 이제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좌파들에서는 지들 말이야, 보수 교수들이 말이야, 이게 숟가락 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조국이 항상 이야기했죠. 조국이 잘난 체하면서 안가주망 이런 이야기 했었죠. 조국이 교수에서 사회활동하고 게다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이제 될 때 비판이 많으니까 안가주망이란 잘난 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가주망은 아시죠? 이제 프랑스어 아닙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인게이지먼트 그 뜻이죠. 그러니까 참여하다 이런 뜻 같은데 그런데 교수의 안가주망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굉장히 프랑스적 현상입니다. 사실 교수들이요 어디에 참여하고 성명 낭독하고 신문에다 글 열심히 쓰고 하는 게 프랑스적인 지적 풍토입니다. 미국 영미권에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이 지식인들에 대한 우대가 굉장히 심한 사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들의 파워도 크고 이제 그 정점에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있죠. 사르트르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르트르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좌파였습니다. 그런데 조국도 부자이고 좌파예요. 사르트르하고 조국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사르트르는 위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좌파 활동했습니다. 우파 기득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자기는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위선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은 마치 자기는 정의의 편이고 도덕의 편이고 하면서 위선적인 행동하면서 딸내미 장학금 받는 것도 다 숨기고 이렇기 때문에 조국이 더 욕먹는 겁니다. 프랑스의 좌파 지식은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좌파들은 사이비 좌파다. 사르트르가 조국이 안가주망 이야기하고 좌파 이야기하면 사르트르가 저기 가 있는 참 하늘에 계시는 사르트르 교수님께서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은 30이라고 하니까는 40, 50, 60, 70,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체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한 30 정도. 게다가 이제 요즘 같은 데는 저는 2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슈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좌파, 영초인님 말씀하신 좌파 댓글 부대가 여기저기 맹활약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요 광기어린 집단들입니다. 이들이 광기어린 집단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 좌파들의 비율이 50이 되는 것처럼 착각이 우리가 빠집니다. 아니에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좌파가 5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제가 보기엔 25에서 30%, 많으면 30입니다. 그리고 그 30도 또 활동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있습니다. 좌파적 이슈에 대해서. 거기에는 이제 정의당 지지자들 한 6, 7%, 그럼 꼴통들입니다.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들 한 10%에서 15% 정도는 뭐 좌파적 아주 꼴통들이 있어요. 그건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이른바 댓글 부대 총동원령이 내려가지고 한국 여론을 좌지우지. 저는 이들이 댓글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동력인 여론을 좌지우지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려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범입니다. 그들은 처벌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헌법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약속했습니다. 헌법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한 동네에 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 약속에 침을 뱉고 약속 짓밟고 다니는 사람은 동네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좌파들, 여론 조작하고 왜곡하는 친구들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북한 옹호한 친구들은 북한 가라고 해요. 정말 북한 가서 잘 살면 좋습니다. 저는 제발 좀 북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옛날에 제가 기자 시절에 이제 북한에, 그러니까 불법 입국했다가 또 북한에서 막 행사 참여하고 북한에 만경돼 가면요, 이제 평양에 만경됐으면 저도 가봤습니다. 가면 이제 그 김일성 탄생제요. 그럼 막 거기 글을 쓰고 옵니다. 거기다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뭐 이렇게 쓰고 온 한모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또 판문점을 거쳐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당신, 아니 목사님, 북한이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선교활동 하시든지 뭐 북한에 계시 왜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다 얼굴 찡그리면서 남조선에서 할 일이 많아서 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제가 그거 보고 웃어버렸습니다. 웃어버렸어요. 네. 자,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홍대에 뭐 북한 김일성, 김정일은 무슨 뭐 3대 초상화가 걸리고 인민이 걸리는 카페를 차리려고 했던 얼빠진 인간들이 있었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빠진 인간들. 자, 그럴 바에 북한 평양 가서 살아 이거예요. 평양 가서 김일성, 김정은 하고 인민기 세워놓고 한번 카페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깜빵 갑니다. 아오지 탄강 가가지고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참 대한민국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참 그런 철없는 사람들. 자, 김일성대로 좌빨들 유학 강추. 아유, 무식했어요. 또 김일성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김일성 대학은요, 두 부류겠습니다. 아주 사상성이 아주 뛰어난 애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애들. 정말 김일성 대학에 뛰어난 애들 많습니다. 김일성 대학, 우리나라 좌파들 공부 안 하는 무식한 애들 수업 못 따라갑니다. 유학 못 갑니다. 네. 정말 여론조사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들의 하는 여론조사, 이건 저도 여론조사도 저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관련 기관을 제가 체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여론조사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론조사를 가장 조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표본을 조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전화번호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0개가 있어요. 많이 뭐 10만 개가 있다, 10,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이 10%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면 1,000개예요. 그리고 20,0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는 2,000개예요. 2,000개를 쭉 돌려보면 2,000개 가운데서 뭐 몇 번은 어디 성향이다 금방 나와요. 그러면 어디 성향인 전화만 딱 이제 나중에 뽑아가지고 적당히 전화하면은 그 성향의 지지율이 높은 곳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 사이비 언론들이 옛날에 장난을 많이 쳤어요. 후보들 여론조사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여론 기사를 또 여론
조사 회사들도 정말 제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반대 하다 보니까 반성이라는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 방송 보면서 어떤 분들이 저희에게 야 그래 떠버리기만 하면 뭐하냐, 대안이 뭐냐 라고 해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이게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너 여기서 떠버리기만 하면 뭐해? 너네들끼리 뭐 떠버리면 뭐해? 저희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갔습니다. 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애칠 생각입니다. 여기서 정말 따뜻한 곳에서 저 방송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방송 물론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광화문도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도 있고요. 특히 이제 광화문 사거리 동안면세점 앞에 장기표 선생님과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텐트가 있습니다. 농성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들리셔가지고요. 지나실 때 들리셔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돈 1,000원이라도 그냥 후원금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식사 좀 할 수 있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어젠가 그젠가요? 며칠 전에 음료수 사들고 갔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좌파 척결, 운동권 척결,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합니다. 네.